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PBL 5팀 발표자 김예진. 오승희입니다. 저희 팀의 연구 주제는 영국사와 영문학에서 배우는 조직관리 리더십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번 중간 발표회에서 대본 작성 및 발표를 맡은 5팀 팀장 김예진입니다. 저는 이번 중간 발표에서 공동으로 대본 작성 및 발표를 맡은 팀원 오승희입니다. 팀원 전하영은 PPT 제작을 담당하고 회계 박지영과 부팀장 황주영은 설문조사 및 기프티콘을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연구 중간 발표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연구 주제로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진행 계획 및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활동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책을 활용한 문헌조사, 마지막으로 논문과 인터넷 기사를 통한 자료조사입니다. 세 번째로 리더십 툴을 구성하였고, 네 번째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9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년 7월 중 진행한 온라인 조사로 리더십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함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자 필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리더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직관리 리더십을 함양하고 나아가 바른 리더가 될 발판을 다지기 위해 영국사와 영문학을 통해 참된 리더십을 배우고 리더십의 지혜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인들과 영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들 중에서도 조직관리 리더십의 긍정적인 사례를 탐색하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 보여지는 리더의 문제점들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재구성하여 리더십 툴을 만들어 홍보하는 학술 행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리더십 문제를 파악한 후 영국사와 영국 문학을 조사하고 배움으로써 영국의 조직관리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리더십 모범 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한국의 리더십 문제에 적용하여 저희만의 대략적인 리더십 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중간 발표회 이후 리더십 툴을 보완하고 구체화시켜 학술 행사를 통해 제안 및 홍보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10월 17일에서 21일 약 한 주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한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약 98%의 학생이 매우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에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는 약 35%의 학생은 결단력, 약 33%의 학생은 소통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국 사회의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는 약 55%의 학생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예라고 답변한 학생은 17%,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학생은 약 28%로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들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대답해 주었고, 통계를 내본 결과 한국 사회의 리더에게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소통이었습니다. 설문조사의 2번 문항과 4번 문항을 통해 한국 사회의 리더에게는 결단력과 소통 능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팀원 각자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여 영국사와 영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엘리자베스 1세의 소통 능력과 마거릿 대처의 결단력에서 리더십의 지혜를 배워보았습니다. 먼저 엘리자베스 1세가 무엇보다 뛰어났던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런던과 지방을 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실제 생활 현장을 확인하였고 그들의 민원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즉 원군까지 여과되어 온 여론이 아닌 일종의 민생 투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뜻을 알리는 데도 능숙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인쇄물을 통해 자신의 뜻과 정치적 견해 혹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나 선전도 자주해 국민들에게 여왕의 통치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소통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마거릿 대처가 수상으로 재임하던 1970년대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케인스 경제학의 시대였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갇힌 공기업 노조의 연대 파업으로 영국은 시신마저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불만의 겨울로 이어졌습니다. 대처 이전의 영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노조가 파업하면 정부에서 둘 사이를 조정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처 정부는 강경 노조 파업에 대응하지 않는 결단력 있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결단력 있는 선택을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처는 파업을 위한 조합원 투표는 반드시 비밀로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기업이 비조합원의 고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연간 석탄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석탄을 비축하고 석탄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석유를 병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발전소들이 갖추도록 석탄 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녀의 결단력이 돋보인 것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리더십 툴인 커뮤니케이션 디터미네이션 리더십 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리더십 툴의 약자를 따서 CDLT라고 명명해 보았고 CDLT는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소통의 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교류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결단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 팀은 11월 1, 2주차에는 CDLT를 보완하고 구체화시켜 완성할 것입니다. 이후 3, 4주차에는 이를 홍보하기 위한 교내 학술 부스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 2주차에 통합 성과 공유회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물을 완성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사진과 참고 자료를 끝으로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5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자 김예진, 오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